안녕하세요, 만물IoT입니다. 지금 등고선은 KML로 출력을 해서 구글어스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먼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K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등고선이 이렇게 덮이게 돼 있죠. 등고선이 덮이고, 그 다음에 이 등고선의 고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도를 표현하는 거를, 자, 여기 고도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고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도가 나오는, 구글어스에서 고도가 나오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이 거의 정확한 거죠. 여기에 고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 군데 더 해볼까요? 한 군데 더 한 거는 남이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좀 범위를 좀 크게 했죠. 크게 해서 마찬가지로 고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TMS4 코리아를 위성 지도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레이어를 갖고 와야 되겠죠. 벡터를 추가를 해서 등고선 3번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좀 용량이 크죠. 688메가예요. 자, 열기를 합니다.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이게 봉이산인데 이 부분만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거로 폴리곤으로 선택이 안 되죠. 폴리라인이라서 그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를 잘라내는 형식으로 g달을 명령어를 쓸게요. g달에 범위로 벡터 자르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C가 맞죠. 요거를 잘라낼 영역은 지도 범위 사용, 지도에서 범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서 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로 벡터 자르기 하시고 지도에서 범위 선택해서, 자, 여기 출력물을 잘라내는 출력물을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로 봉이산 셰프 파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보이게 하면 요 부분만 이제 오려져 가지고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등고선 자체만 출력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해서 좌표를 보셔야 된다 그랬죠. 좌표는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위성지도와 맞는 5188로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눌러서 내보내기를 객체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파일 이름은 봉이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이산으로 했어요. 봉이산으로 하고 좌표계는 5하나 8하나 하고요.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놔두시고 이것도 다 놔두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봉이산 KML이라는 파일이 이제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자,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이렇게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대로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끄고요.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고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봉이산의 속성 테이블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도는 지금 컨트거든요. 그래서 이 95.00000이 이 구글 어스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겠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가 이 0000이 있어서 되게 보기가 싫죠. 등고선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물론 등고선을 불러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모양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실수라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정수로 고쳐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끄고 정수로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를 고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 테이블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 모드로 놓고 여기에 보시면 필드 계산기 열기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필드 계산기가 나와요. 그러면 필드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그냥 컨트 정수니까 INT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값을 정수로 만들어 준다고요? 이 컨트 값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컨트 값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50이고 여기도 250이죠. 265고 265 실수를 정수로 만들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저장이에요.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센트로이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그림에서 중앙을 잡아서 폴리곤이 아니라서 중앙을 잡아서 여기다가 고도를 표현해 준 게 아니라서 이 라인의 고도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벡터 도형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표면상에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봉이산이잖아요. 그죠? 봉이산을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임시 레이어를 그냥 놔두셔도 돼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이 그 라인마다 돼 있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이걸 다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표현해도 고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이산의 속성 모드에 가서 라벨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컨트라 그랬죠. 그러면 이 원치는 원래 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게 보이죠? 그러면 요 포인트는 요 회색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속성을 한번 보고 여기도 라벨을 단일 라벨로 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가 있죠. 컨트 INT에 놓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심볼도 노란색으로, 마커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212, 여기 210 맞죠? 215. 표가 5m 단위죠. 195고. 이렇게 다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포인트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워보고, KML도 지워야 되겠죠. 이 포인트만 이제 고도로 옮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고도로 옮겨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똑같이 내보내기를 객체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봉위상 고도로 놓겠습니다. 파일은 5 하나 8 하나 맞고요. 이건 모두 해제하고 하나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해 줄 것은 또 딱 하나예요. 이 부분을, 네임 부분을 아까 했던 컨트 int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도가 나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출력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한번 구글 어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봉위산 고도가 나왔으니까 봉위산부터 한번 눌러보고,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봉위산 고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좀 노란 게 너무 많아서 보기가 좀 싫으면 속성에 가셔서 스타일 색상에 가셔서 스타일 공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좀 크기를 좀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잘 안 보이면 뭐 노란색으로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크기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등고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고선을 나오게 하고요. 내가 필요한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필요한 지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 지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 남이섬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또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 보이는 거는 범위로 벡터 자르기죠. 그 다음에 봉위상 고도가 아니라 C죠. 이게 바탕에 있으니까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범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됐고요. 출력 파일은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남이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이섬이 나왔죠. 그럼 잘린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없애버리면 이렇게 잘린 부분이 등고선이 잘린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표를 선택하라 그랬죠. 좌표를 뭐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없는 거니까 5 하나 8 하나로 맞춰 주시고 적용을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을 눌러서 등고선만 KML 파일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고선만 KML 파일로. 그래서 눌러서, 자, 남이섬
KML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속성 테이블을 보면 이게 컨트가 135, 200 실수로 나오잖아요. 실수로. 이걸 정수로 고쳐줘야 된다 그랬죠. 정수로 고쳐주지 않으면 뭐 120.00000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수정을 편집 모드로 바꿔서 여기에 보시면 필드 계산기 열기를 해서 여기는 임의적으로 컨트 int로 인티저의 약자로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필드 값을 어느 값을 이 컨트라는 값을 정수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수값만 이렇게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편집 내용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벡터 도형에서 맨 밑에 쪽에 가면 표현상에 있는 포인트 이렇게 누르라 그랬죠. 이 부분은 파일을 생성을 안 시키고 그냥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다 잡혔죠. 잡혔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 눌러서 이 부분이 좌표계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른쪽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남이섬 고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이건 다 필요 없죠. 이제 모두 하고 컨트 int만 놔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밑에 네임 필드에는 컨트 int라고 써주라 그랬죠. 자, 이렇게 써주라 그랬죠. 써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나왔는지. 우선 봉위선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하게 이마에 등고선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위선 고도가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핀셋 부분은 다 여기서 속성에서 바꿔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다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이섬에 대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남이섬도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죠. 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이섬도 고도를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이 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핀셋 부분이 너무 크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에서 스타일 색상에서 스타일 공유해서 이 부분을 크기를 좀 조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크게 하고 색깔도 노란색으로 넣을까요? 노란색으로 넣고 색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넣어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어스에서 마음대로 등고선을 올리고 고도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절취를 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